비트는 횡보밖에 하지 않는데 알트는 죽어나갑니다. 비트의 최종 방향성을 다루는 비트의 절대 지지선 1억 2천만 원 원화. 과연 깨질 것일까요? 왔다리 갔다리 알트는 죽어나가고 비트는 방향성을 주지 않고 시장은 정말 오를 것인지 연일 악재는 터져나오고 예측할 수 없는 비트판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재난입니다. 이번 주 주요 이슈는 미국 은행과 정부의 동향과 은행권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 비트코인 관련 행정명령에 대한 논란이 진행 중이라는 것, 비트코인 채권 발행 가능성을 논의 중이라는 것, 글로벌 무역 갈등 등 중국, 캐나다 간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트럼프의 관세 분쟁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주요 이슈들 중에서 우리에게 호재로 다가오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군다나 코앞에 바로 이제 이틀 뒤에는 3월 10일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와 3월 17일부터 18일 BJ 파월이 등판을 해서요. 벌써부터 차트가 파도를 치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비트코인이죠. 반등이 오겠거니 했는데 또다시 빠지고요. 올랐다가 빠지고 올랐다가 빠지고 하면서 비트코인은 또다시 겨우겨우 비트코인은 82,000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비트코인은 추세를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추세를 벗어나기 직전이고요. 정말 위험해 보이는 것은 저 또한 동의합니다. 연일 이슈는 터져나오고 비트는 정신을 차리고 못하고 있는 이 와중에 투자 심리는 바닥을 기고 있죠. 이번 주 시장은 경제 지표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2일은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3월 17일부터 18일 BJ 파월의 등판. 이렇게 많은 경제 지표들이 영향을 주는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월간은 특히 S&P 500 지수의 200일 이동 평균선을 가장 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200일 이동 평균선은 무엇일까요? 바로 방어 여부를 중요 포인트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200일선 지지에 실패할 경우 약세장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고요. 분석가들은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관세 정책과 스태그플레이션을 주시하며 위험회피 심리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할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200일 이동평균선은요, S&P에서 있어서도 가장 강한 지지선이라고 합니다. 현재 S&P 500의 지수에 따라서 비트코인판이 굉장히 출렁임을 거의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S&P 50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느냐, 이탈하지 않느냐를 보통 많이 중점으로 두는데요. 사실 저는 200일 이동평균선이 깨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이탈은 나올 수 있겠죠. 과거 2023년, 2024년 전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오늘 패닉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주제를 오늘 같이 다뤄드리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일단 미국의 전략적 자산 매입 호재까지 나온 후 시장이 계속적인 출렁임이 이어지고 있고요. 투자자들이 더 힘들어하는 모습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감히 말씀드리건데 안심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전략적 자산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몰빵은 되어 있지만 98%를 차지한 모습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자체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상승 오파동을 이어가고 있다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과 똑같이 저는 비트코인은 조정 부근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직까지 그 포트는 깨지지 않았다. 그리고 200일 이동 평균선을 다시 회귀하는 모습이 나오는지 아니면 완전히 이탈하는 모습에 따라서 대추세가 변경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국면에 놓여 있다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결국 알트의 흐름은 비트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고요. 아직까지 지지선이 방어가 되고 있어서 흐름 자체는 비트코인은 상승 추세 안에 있지만 알트코인 흐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오늘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총 3가지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크게 보면 첫 번째 주제는 지난 시간에 나와서는 안 되는 최악의 차트, 그리고 앞으로의 비트 파동이 맞다면, 그리고 세 번째 진짜 이 시장이 끝난다면, 총 3가지로 다뤄봤습니다. 급박하게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 만큼 24시간 코인드라이버 체계로 변경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시각각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영상과는 무관하게 텔레그램에서 계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요즘 정말 잠도 자지 않고 대응하고 있다는 거 조금이라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이 올라오지 않더라도 텔레그램에서 24시간 정말 대응해 드리고 있고,
오전, 오후, 새벽, 아침 가리지 않고 하루에 2시간을 자더라도 계속적으로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딱 3초만 투자해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영상이 아니라 텔레그램에서도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어떻게 지금 시장이 할지 시시각각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잠시 멈추시고 더보기란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호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나오는 영상들은요. 영상이 끝난 후 시간이 없어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텔레그램에서 전부 정리해서 요약해드리고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 마시고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 지난 시간에 나왔었던 나와서는 안 되는 최악의 차트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진아님 지금 최악의 차트가 나온 거 아닐까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상승을 하기 위해선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고 올라가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볼린저 밴드 중단에서 지지를 받고 있으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하락이라고 하면 이제부터 쉽게 말해서 78K가 뚫려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S&P 500 지수로 봤을 때 잠깐의 패닉을 줄 수 있는 그 가능성은 77K, 정말 많이 줘도 76K 뿐이지 그 이하의 흐름이 나온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제 하락장으로 돌입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존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5파가 진행 중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불규칙 파동으로 지금 5파가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5파동이 지금 남아있다라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깨지지 않고 패닉까지 다 고려하더라도 저는 지금 방금 나오는 이 중단 반드시 지지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패닉이 나올 가능성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패닉 주고요. 또다시 일봉상 지지 나오는 흐름들 나오지만 한 번의 패닉은 나올 수 있어도 다시 튕겨나오는 흐름은 예상할 수 있다는데요. 지난 시간에 영상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 라인 장대 음봉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빠지는 흐름이 어떻게 빠지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최악의 흐름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였죠? 여기서 빠졌을 때 받아보는 거 저는 풀매수대로도 정말 좋은 위치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빠져버리면 어떻게 된다 했죠? 반등 맞고 그냥 떨어지는 위치고요. 지금처럼 여기서 반등을 할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시간을 끌고요. 그 다음 다시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위로 가는 차트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최악의 차트는 뭘까요? 바로 이거죠. 여기서 떨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풀매수를 하더라도 여기서 털고 빠져나올 수는 있지만 이 차트가 나오면 그때는 말씀드리겠죠. 오파동이 아니었다. 제가 틀렸고 그냥 이거는 이제 하락장으로 가고 있는 차트라고밖에 예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대응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지금 매수를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요.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는 거는 저는 공포가 극에 달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오히려 물을 타고 반등 와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이 부분은요. 절대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반등이 세게 옵니다. 여기가 지금 지지를 돌파했던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온 것처럼 3, 4번처럼 똑같습니다. 뚫리면 여기서 반등 한 번 옵니다. 그때 털고 나오라는 거고요. 지금 만약에 이게 3개월 봉상 시간을 끌기 위해서 상단을 타고 있는 흐름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저는 가격 지킬 거라 봅니다. 이제 4월이 곧 있으면 한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3개월 봉 이 정도로 조정 주고요. 1파, 2파, 3파, 4파에서 불규칙 파는 5방으로 가기 때문에 다음 파동부터는 다시 반등으로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파동이 어떻게 나오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악의 차트가 아니라는 가정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이 라인 지키고요. 여기서 가격만 살짝 주고 빠지는 가능성도 있고요. 그것도 아니면 여기서 쌍바닥 지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타고 바로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그럼 여기 라인을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건데 지금 이 전체적인 차트로 보면 패럴 차트 자체가 여기 라인에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저항을 받고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돌파하려고 하면 여기서 반등을 다시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 다시 회귀를 하겠죠. 그 다음 여기서 다시 빠진 다음에 쌍바닥으로 올라가는 흐름으로 패널 라인을 새로 생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패널 라인 차트가 나왔던 것처럼 여기서 역 패널 라인이 또다시 만들어지면 또 여기서 쌍바닥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제가 최초로 보고 있는 이 오파동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가능성을 뚫릴 가능성은 사실 위험한 곳인 게 맞는데 버틸 거라고는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의 지지선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말 중요한 지지선이라는 것은 지난 영상부터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추세가 꺾이는 라인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죽는 차트다. 그래서 만약에 떨어진다? 그럼 바로 제가 24시간 대응으로 이제 정말 가망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진짜 24시간 가동을 하는 게 정말 지금부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이어가서 이제 두 번째 제가 보는 앞으로 비트의 파동이 맞다고 하면 저는 계속적으로 이게 5파동이라고 사실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작은 파동으로 보면 여기서 이제 끝났다고 보는데 복합 파동으로 보면 여기서 오파가 남아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140K까지는 지금 가지 않을 거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정말로 하락이 맞다면 여기까지 떨어지면 이게 하락이 맞아요. 근데 지금 아무리 봐도 저는 조정 구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호재로 보면 알트와 달리 비트는 호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전략적 매입이다 뭐다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나왔었던 해킹 이슈에 대한 것도 다 소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대단하면 지금 역대급으로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도미넌스만 보더라도 제가 계속적으로 알트가 상승장에 올 거라 말씀드리는 게 뭐였죠? 알트가 상승장에 오는 구간들은 바로 비트가 도미넌스가 꺾이는 구간들이요. 근데 비트가 아직까지 오르고 있어요. 그 얘기는 비트가 아직까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알트가 떨어지는 거지, 이 비트의 상승이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을 했을 때는 꺾이는 순간이 올 거잖아요. 그때는 알트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 알트가 개미 투자자들은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 또한 사실 알트가 지금 이렇다 저렇다 말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경험상 비춰봤을 때 비트가 도미너스를 내렸을 때 알트들이 분명히 불장이었던 것은 사실이고, 10명이 힘들어할 동안 때서야 오르는 것 또한 시장의 원리인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보는 파동이 맞다고 하면 더 이상 내리지 않고 여기까지 조정 안 해서 횡보만 주다가 올리는 흐름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그 흐름 위로 턴할 때가 비트의 마지막 상승점 후에 알트가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알트가 비트가 살짝 올랐을 때 튕겨져 올라오는 모습들만 보더라도요, 저는 아무리 봐도 매집 활동일 가능성이 정말 높다고 보는데, 솔직히 알트가 지금 차트가 무너지고 있는 것도 맞기 때문에 솔직히 저도 예측을 지금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알트가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애매하고요. 하지만 확실한 건 비트는 저는 파동이 깨지지 않았고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포트폴리오의 비중은 아직까지 50% 유지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결국 그러면 다 떠나서 진아님이 예상했던 대로 5파동이 아니야, 정말 시장이 끝난다면 어떻게 될 거라 보세요? 개인적으로 비트가 정말 여기서 끝난다고 하면요, 제가 여기 어디까지 많이 맞았었냐면 컵 핸들 맞추고 그 다음 여기서 무너지는 거에서 굉장히 많이 저의 예측을 벗어났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컵앤 핸들 후의 얘기들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컵앤 핸들 후에 무너지는 차트는요, 개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올 거라 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말을 했죠? 여기서 그냥 툭 빠지는 차트가 가장 위험하다 했죠. 왜냐하면 여기서 툭 빠진 다음에 그냥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오는 차트는요, 추세 라인이 여기서 하락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X자 파동을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럼 뭐가 만들어지냐? 여기서 왼쪽 어깨 머리 만들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 헤드 만들고요, 여기서 다시 빠져버리면요, 여기만큼의 시간을 여기서 또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시간이 얼마나 길었냐면 2021년도 2023년까지 2년이 걸렸어요. 그러면 2년 동안에 우리는 지옥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시기가 오죠? 2028년 정도 되겠죠. 세금 이슈 또 터지겠죠. 저는 정말 힘든 차트가 만들어질 거라 보고 있고요. 트럼프가 지금 관세 이슈로 시장을 뒤흔들고 있고 다 하지만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갈로는 간다. 어차피 예측할 수 없는 시장은 누군가는 예측하고 있다라고 밖에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지금 시장에서 시장이 끝난다고 하면 개미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지금보다 더한 사막보다 더 메마른 그런 시장이 올 것이라 보고요. 또 하나 무서운 게 바로 투심이에요. 여기서 투심을 내린다? 저는 투심이라는 게 참 무섭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투자 심리가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왔을 거잖아요. 개미들이 하면서 끌고 왔을 거고요. 근데 여기서 또 내리면 과연 이 시장에 정말 이 시장을 믿고 누군가가 투자를 하는 게 쉬울까? 특히나 현물 시장은 저는 정말 더 박살날 거라 봅니다. 지금 가뜩이나 선물 시장으로 거래량이 많이 몰려가고 있고요. 이 선물 시장에 대한 쇼충은 많이 늘어나지만 롱충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없는 게 지금 시장이잖아요. 저는 그럼 이런 심리가 생겨날 거라 봐요. 비트파는 롱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숏이 승리한다. 이런 말밖에 저는 들려오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시장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때 또다시 저는 올려줄 거라는 믿음은 계속적으로 있고, 과거에도 그렇고요. 현재도 그렇고, 시장이 한번 오르고 그냥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늘 그만큼의 상승과 하락을 동반하고 상승과 하락을 동반했던 것처럼, 만약에 저게 오파의 끝자락이 아니라 시작점이라고 하면 그 굴곡이 한 번씩 오는 과거 패턴처럼 지금도 굴곡이 오는 그런 패턴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는 건 제가 텔레그램에 전부 요약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투자 심리를 잡아드리려고 노력을 해도
아마 내가 포트폴리오에 마이너스가 찍혀 있는 걸 보면 힘드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건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는 그만큼 개미들이 아니라 세력들이 좋아하는, 개미들이 두려워하는 구간인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위험한 곳을 어떻게 버티고 어떤 전략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결과감은 달라질 것입니다. 적당한 현금을 들고 있다가 무너지면 산다는 마인드로 지금은 가는 게 가장 좋고요. 지금은 무너지면 추세가 아예 바뀌는 대추세 라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나 보시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오늘 영상 투심 한번 잡아드렸고요. 지금은 시장에 뚜렷한 방향성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나오면 24시간 계속적으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총 3가지 나와서는 안 되는 최악의 차트, 지난 시간에 나왔던 거, 앞으로의 비트와 파동이 맞다면, 그리고 진짜 시장이 끝난다면 주제로 다뤄봤고요. 다음 주제는 여러분들이 더 궁금해하시고 듣고 싶은 흥미로운 얘기 한번 갖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외로움 싸움을 하는 투자자분들 옆에 항상 같이 있겠다는 약속 매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준환이었습니다.